사일런스 미스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존 오브 사일런스라는 곳인데, 갖가지 초상현상, 슈퍼내추럴이라고 해서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현상, 자연 법칙보다 더 한층 더 높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곳은 원래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멕시코 조종사 프란시스코 사라비아가 1930년대에 이 지역을 비행하는 동안에 거의 라디오가, 그러니까 비행기 내에 있는 어떤 장치들이 수신도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비행기의 여러 장치들이 혼란을 가져와서 결국은 저 부근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저기만 가면 라디오 신호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무전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 나침반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곳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70년대 초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나사 로켓인 아테나가 분명히 통제력을 상실하여 이 지역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과학자들은 존 오브 사일런스 이 지역을 테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여신 테티스 바다라 불렀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한때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바닷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던 곳이라서 지금도 저 부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라는 게 1970년 7월 유타주의 그린리버 로켓 발사단지에서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미사일 레인지 미사일 범위의 방향으로 발사된 아테나 시험 로켓이 마피미 데저트 지역에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은 방사능 물질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켓이 만약에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로켓이 통제권을 잃고 사라져버려서 그 사라진 지역에서 항공 검색을 3주 이상이나 계속했다고 합니다. 로켓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수색을 하다 멕시코의 두랑고주의 북동쪽 모퉁이에서 추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로켓을 수거하려고 임시로 그곳에 철로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로켓 잔해물을 수거하고 방사능이 오염된 토양도 제거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저기를 오게 되는데, 그때 고용된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본 내용들을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저곳은 대단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존 오브 사일런스 지역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동식물도 돌연변이가 있고 사막요도 털 색깔이 좀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선인장도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하여간 동식물이 돌연변이가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선장치 오작동이 생기고 라디오가 제대로 수신이 되질 않으며 나침반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소문들이 떠돌고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버뮤다 삼각지대와 평행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와 평행선을 이루는 곳이 중국에도 그런 곳이 있죠. 그리고 멕시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부근 바다에 또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에르네스토 디아즈와 조세핀 사건이라고 저곳이 신비한 곳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특별한 곳이라고 유명세를 탔지만 결정적인 어떤 증거나 사건이 없었는데 1975년 10월 13일에는 에르네스토와 호세 피나 디아즈는 희귀 암석과 화석을 수집하려고 포도의 새로운 트럭을 타고 침묵의 영역에 들어갔다. 침묵의 영역이라는 것은 존 오브 사일런스라는 겁니다. 침묵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막의 폭풍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폭풍권에 들지 않으려고 그들은 차량에 속력을 냈다. 그러나 무자비한 비를 피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그들 앞의 도로는 늪으로 변했고 그들의 차는 빠르게 갇혀버리고 늪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산입니다. 부부가 진흙 속에 차를 끌어내기 위해 애를 썼을 때 폭풍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다가왔다. 노란 비옷과 모자를 쓴 두 명의 키가 큰 남자들은 그들이 진흙 속을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늪지를 벗어나 단단한 지대로 트럭이 나온 후 남편은 두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저곳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 있는데 글자가 작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두란고주에 있는 조나 델 사일렌시오 이것은 뭐 멕시코 언어로 이렇게 읽을 때는 조나 델 사일렌시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은 오래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초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미스테리한 지역입니다. 조나 델 사일렌시오 이것은 존 오브 사일런스라는 겁니다. 조나 델 사일렌시오 고요의 장소라고 불리는 문제의 지역은 무전기나 TV 그리고 라디오 등의 전파를 자동 차단하여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각종 전자장비를 통한 통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자력이 생성되고 있다는 조나델 사일렌시오는 현재 세계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 사막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서 정부에서 파견된 헤리 어거스토 델라 피나 씨는 고요의 장소 안으로 운전을 하다 일행이 타고 있던 두 트럭이 한꺼번에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켜 무전기를 이용해 상부에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전기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트럭을 밀어 다시 사막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여 미터 정도 벗어난 장소에서 모든 전자장비와 트럭이 제대로 작동한 것을 확인한 일행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때부터 문제의 지역은 고요의 장소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켓이 그 지역에 떨어진 것도 저것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또 여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문제의 지역은 고요의 장소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1975년 새로 산 트럭을 몰고 고요의 장소 일대의 운석과 광석 채집을 하려던 디아저 부부는 아까 그 뭐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늪지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서 난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온 두 명의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트럭을 꺼내주고 이제 트럭에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했던 대 아저씨는 두 청년이 온데간데 없고 주위에 그들의 발자국조차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고요의 장소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멕시코 사막에서 로켓이 추락한 것은 처음에 소개했던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존 오브 사일런스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건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멕시코 사막에서 이전에도 로켓이 추락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일화를 보면 1979년 약속 시간에 맞춰 친척 집을 방문하려고 존 오브 사일런스를 가로질러 지름길을 달리던 루벤 로퍼에저 씨는 갑자기 자신의 밴이 멈추고 엔진이 꺼지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시동을 다시 걸려다 실패한 로페저 씨는 가지고 있던 무전기로 인근의 친척집에 연락하려다 당일 충전한 무전기 배터리가 다 나간 것을 보았고, 이상한 마음에 앞을 쳐다봤던 그는 차에서 수십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 5명의 소인들이, 소인이라는 것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살 정도 아이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4살 정도 아이의 크기였던 소인들은 은색 옷을 입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헬멧 사이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던 로페저 씨는 문제의 소인들이, 작은 사람들이 모두 늙은 어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요. 은색 슈트에 머리는 외계인처럼 어떤 머리에 뒤집어 쓰고 경찰관을 피해서 도망간 그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지역은 아닌데 다른 곳에서. 그때 그 은피 슈트를 입었던 불명의 생명체는 몸에서 아주 화려한 빛이 사방으로 번졌었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던 소인들을 본 로페저 씨는 자신의 밴이 멈췄던 곳이 오르막 언덕이었다는 것을 알아낸 뒤 기어를 뉴트럴에 놓고 밴을 후진시켰고, 이 모습을 본 5명의 소인들은 정확히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 밴에 시동이 걸리고 무전기가 아무런 장애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본 로페즈 씨는 방향을 돌려 고요의 장소에서 빠져나온 뒤 당시의 경험담을 신문에 제보하여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막에 서 있는 사람, 말을 붙이려 다가가면 사라지는 이상한 작은 사람들, 소인들, 말과 개 등의 동물들이 사막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친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자갈들의 목격담 등이 있는 고요의 장소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하여 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운석들이 자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운석들이 끌려와서 저곳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두고 저 지역에서 난 선인장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선인장이 저 색깔이 보라색, 남색 계열로 많이 변해 있네요. 아래쪽 둥근 원의 사진을 보면 멕시코의 존 오브 사일런스는 어, 버뮤다 삼각지대와 평행선을 이루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성이 떨어졌다고 그 존 오브 사일런스의 유성이 자주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은 1969년 2월 9일 아침 3시에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하고 봤겠지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 어떤 저 부근의 마을이거나 가까운 곳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웅장한 소리 그리고 이따금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하늘이 완전히 밝아지고 충격을 받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충격은 메트로 유성의 추락이었다고 합니다. 그 존 오브 사일런스 지역은 유성들이 자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에서 로켓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뭐 추가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 나사 원자 폭탄의 아버지인 베르너 폰 브라운 이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지요.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끄는 나사 과학자들과 함께 제공된 특별 열차를 설치하게 되었다. 멕시코 군대의 협조로 로켓잔의 수주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으며 28일 동안은 로켓잔의 수거 작업을 계속했다. 이 인공물들은 충격으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필라델피아 실험 그 미국 군함이 사라져서 먼 거리로 순간 이동한 필라델피아 실험에도 참가한 사람입니다. 폰 브라운이. 세계 도처에서 시공간이 휘어지는 사건이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 실험을 하다가 배가 수백 킬로 바깥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그리고 독일 어딘가에서도 순식간에 사막으로 이동되어 버린 사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가 여자분이 시공간이 휘어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자기도 모르게 찾아갔었는데 아주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뭐 인디언이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부족이 모닥불을 피우고 뭐 있는 모습을 순간 목격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 시공간이 휜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어떤 생명체가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사람인 생명체가 손짓을 하면서 킁킁거리면서 이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뭐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론을 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구 도처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서 그 지역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사라져버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시공간이 휘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주장들은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시공간이 휘어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지목한 장소에는 자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기록이나 경험담이 있는 곳은 시공간이 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것도 참 신비한 곳이지요. 뭐, 어, 부부가 차가 늪지에 빠져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유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해주고, 사라져버렸는데 발자국도 없었다 하고, 또 헬멧처럼 이상한 헬멧을 쓴 외계인 같은 존재들이 목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부근에서. 이 사람의 앞에서 소개한 멕시코 조종사 프란시스코 사라비아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비행을 하다가 계기판이 엉망이 되고, 비행기 계기판이 엉망이 되고, 무전도 안 되고 해서 그곳에 급하게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언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외계인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그냥 뭐 저는 수행을 한 사람이라서 저 사진에 대해서 진위는 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외계인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존 오브 사일렌스 그 지역에서도 작은 서인이 헬멧을 쓰고 은빛 슈트를 입고 나타났었다고 했는데, 뭐 저 사진은 흑백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칼라로 찍혔으면 아마 은빛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은 이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머리에 이상한 투구 같은 걸 썼지요. 몸 전체가 은빛,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빛이 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후레쉬 빛에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멕시코 뭐 국영방송국 같은데, 거기서 방송한 영상입니다. 그 멕시코 언어는 제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존 오브 사일런스에서 찍힌 이상한 사진에 관해서 어, 그 진실이 뭔가를 규명하는 방송인 듯한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소개한 바 있는 로켓이 그 지역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아나운서 멘트와 함께 소개를 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송에서 라디오 수신이 저곳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 영상에서는 라디오 방송이 제대로 수신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장면은 저곳에서 찍힌 특별한 사진을 페이크 조작이 아닌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 의견을 들어보는 영상입니다. 영상 전문가들에게 저 사진이 뭐 정말 맞냐, 뭐 아니면 저 사진이 조작된 건 아니냐, 이렇게 여러 영상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상 전문가라 해서 뭐 그 의견들을 다 믿을 수는 없죠. 이전에 장산에서 찍힌 그 이상한 여자분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 전문가들은 그냥 일반 등산객이 밤중에 뭐 거기 서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떤 테크닉으로 사진상에 있는 홀령이나 유령하고도 어느 부분까지는 대화가 되는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유령이었습니다. 자연 정령이었는데 사진 전문가들은 또 사람이라고 하고 사진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다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기가 존 오브 사일런스인데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여기 사진 좌측에 하늘에 분홍색 원형의 뭐 오브라고 하는데 ORB라고 하는데 떠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멕시코 존 오브 사일런스는 사막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초상현상에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찾아봐도 없네요. 초상현상에 찍힌 건 유일하게 여기 보이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뿐입니다. 근데 로켓이 거기서 떨어졌다는 게 제법 큰 사건이지요. 큰 사건이고 제가 앞에서 여러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제법 큰 사건이고 실제로 외계인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존 오브 사일런스를 조사하면서 특별한 영상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막 지역이라서 그러한 초현상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찍힌 이상한 현상, 하늘에 UFO 같이 구름이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영상을 소개하면서 오늘 몬스터 앤 미스테리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존 오브 사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sky here in Escazú, Costa Rica, and look at the sky. It's absolutely, it's like a sign of God. Here you have normal mountains. Wow. Look, in the middle is like green. I know.